자, 오늘 뭐 알테오젠이 아마 악재로 표현이 될 것 같고 그로 인해서 펩트론도 그렇고요. 네. 앞전에서도 좀 저희가 다뤘습니다만 이것이 이제 결국 바이오주 섹터를 불안하게 만드는 코스닥을 빠지게 하는 하나의 요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일단 이러한 가운데서 그 외 어떤 호재나 악재들이 있었는지 한번 오늘 증시 한번 총평을 해주시죠. 예, 오늘 뭐 시장을 보면 시장으로 보면 코스피는 오르고 코스닥은 내리고 각각의 대표 주자들의 어떤 방향성에 따라서 좀 엇갈리는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저는 이렇게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호재는 오늘 빅테크 쪽 미국도 좀 분위기가 그랬지만 돈 버는 AI라는 쪽으로 이제 돌파구를 찾고 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쪽 종목들로 좀 많이 대변이 됐고요. 뉴스를 보더라도 이번에 엔비디아 실적도 물론 대단했지만 구글이나 메타나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모두 다 AI 쪽에 대해서는 서프라이즈가 나왔다 이런 얘기고, 이제 수학의 시간이다 이래서 각각의 그 수익화 전략 모델 쪽으로 해서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주안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게 당장은 아닌데 우리나라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쫓아내질 않는다라는 그런 얘기들이거든요. 많이 들어와 오긴 하는데 사실 이번에 뭐 코스닥의 수급 논리도 알고 보면 나가는 녀석은 없고 들어오는 건 일주일에 4-5개씩 계속 들어오니까 그렇죠. 이 수급을 어떻게 견뎌 이런 게 있었는데 어쨌든 조금 늦었지만 내년부터는 감사의견 2년 연속 부적정이 나오면 즉각 상폐한다고 하니까 약간 퇴로가 연결이 되고, 물론 이게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기대값이 낮아져서 상당히 더 마음이 아플 수는 있어도 시장 전체를 보면 결국은 지수 구성하는데 굉장히 조금 가치가 없는 녀석들이 계속 뭐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건 지수의 어떤 방향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제 좀 무게가 있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이 내년부터 좀 해소가 된다고 하면 지수상으로 봤을 때 조금 가벼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금리가 간밤에 이제 미국장은 금리가 오르든 내리든 상관이 없습니다만, 그렇죠. 우리만 금리 이제 안 내리고 참 뭐 10년물이 오른다던가 이렇게 상황이 되면 맨날 또 그걸 꼬투리 잡아가지고 내리는 업종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앞 시간에서도 그런 말씀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월가에서도 긴장감이 있다고 합니다. 구체금리 움직임을 주시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어제 이어서 오늘 이제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알테오젠이라든가 보로노이라든가 펩트론이라든가 이런 이제 그동안 주가 상승을 끌었던 바이오의 대장주 역할을 했던 녀석들이 어제도 장중에 많이 부러졌다 기사회생을 했는데 오늘 다시 또 부러지는 그런 일들이 좀 나와가지고 이틀 연속으로 제약바이오단의 어떤 수급적인 이탈이 있었다. 이게 전반적으로 코스닥 시장에 주는 악재 영향이 있었다고 보고요. 이게 왜 바이오가 왜 밀려 이제 이런 해석이 또 분분하게 나오는데, 사실 알테오젠도 보시면 아시지만 1년 사이에 4만 원짜리가 45만 원을 갔으니까 10배거 정도 나오면 사실 누가 봐도 목에 찼다 정도는 나오거든요. 그게 물론 최근에는 일부 증권사가 무려 73만 원짜리 리포트를 내긴 했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 드렸을 거예요. 삼양식품 50이었다가 일주일 만에 60 올리고 70 올리고 이런 식으로 20-30만 원 바로 목표가 올리니까 가다가 오히려 떨어지는 그런 일이 나오는데, 마찬가지예요. 목표가에 도달이 될 정도만큼 나오면 제발 좀 팔라고 의견이 나와야 되는데 그걸 또 냉큼 더 올려서 더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할 때 보면 항상 그때가 단기적으로든 중기적으로든 목에 차는 상황이 아니었나 싶고, 이번 주는 사실 시장이 뭐 아주 메인스트림이 있다기보다는 사실 우크라이나 뭐 전쟁이 격해지느냐 아니면 재건이냐 이거 가지고서 계속 냉탕온탕이 오가면서 변동성 많은 종목들이 생겼어요. 이 안에서 지금 10%짜리 이상 하루에 변동하는 종목들이 한 10대 개씩 나오다 보니까 이게 제가 봐선 바이오 쪽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바이오가 언제 망할까요? 이렇게 몇 주 전부터 계속 물음이 있었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더 재밌는 섹터가 나오면 바이오에 대한 관심이 적어질 거다라고 봤는데요. 어쨌든 더 큰 변동성이 나오는 섹터가 나오다 보니까 물론 더 재밌어서
미장으로 가고 코인으로 가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더 활발한 변동성이 나오는 섹터가 등장을 하니까 목에 찬 섹터는 거기에서 이식 매물이라든가 떠나는 매물들이 급하게 나온 것일 수도 있고 또 물론 이제 오늘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그 뭐 소송과 관련된 가부 얘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혼란스러워. 근데 이게 제가 오비락이라고 아까 적어왔는데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라는 그러니까 우연히 필연적인 어떤 이유가 있는데 이게 우연인 것처럼 뭐 보여지는 그런 현상도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진짜 오늘 좀 많이 눈에 띄었던 그래도 종목들은 꽤 있었던 것 같아요. 뭐 AI 소프트웨어 관련한 종목들도 그렇고 네, 조선 기자재 쪽들도 오늘 되게 많이 보였었거든요. 네. 요거는 새로운 호재로 편입 안 시켜주시나요? 새로운 호재요? 네. 이따가 설명드릴 내용에도 있는데 네. 결국은 중요한 건 결국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넘버 1 정도 하는 섹터가 네. 뭐 안 되니 뭐니 해도 결국은 생명력이 오래 간다는 걸 또 한 번 증명을 해준 거죠. 오늘 제가 뭐 여러 섹터 있었죠. AI 소프트웨어가 그럼 세계에서 넘버 1이야 이건 아니지만 어쨌든 미국에서 그런 섹터들이 부상하면서 같이 움직이는 것이 있었던 거고 오늘 제가 주안점으로 봤던 건 결국은 조선하고 원전이에요. 네.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는 거. 세계에서 점유율도 높고 미국이 아쉬워서 손을 잡고 할 수밖에 없는 거. 이쪽이 결국은 신고가를 내는 흐름에서 제일 뭐 느릿느릿해 보여도 결국은 제일 오래 가고 힘차게 가는 애들은 이쪽이었어. 이런 걸 다시 한번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 근데 진짜 이 조선의 흐름이 진짜 그 트럼프의 전화 한 통화 이후에 네. 상당히 그 드라마틱하게 바뀐 것 같아요. 그 전에도 물론 좋게 보신 분들 많았지만. 그러니까 이번에 지난주부터 이제 그 트럼프 트레이드 내지는 머스크 트레이드라고 봐도 좋은데 이번 월요일 날 있었던 거에서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게 이번 그 스타쉽 6차 시험 발사가 있었거든요. 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의견들이 분분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런 걸로 뭐 만약 글쎄 그냥 밋밋하던데. 그 물론 실패로 안 보는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네. 기대했던 거는 지난번 획기적으로 그 젓가락으로 잡는 거 그거를 기대했던 분들이 많아서 네. 그러니까 그거에서 뭐 그게 조금 더 자연스럽거나 뭐 이랬으면은 성공했어 이렇게 생각도 할 거고 트럼프가 가서 또 직접 참관도 했으니까 힘을 실어줬어 이럴 것 같은데 사실 뭐 발사라는 게 매주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네. 이번에 한번 하고 나면 최소한 2달, 3달 뒤 우리나라 상업위성도 내년 3월쯤이기 때문에 어떤 이슈의 공백이라는 측면에서 사실 이번에 그 발사 이후에 발사 자체는 성공이었어 막 이런 뉴스가 나오는 가운데 우주항공주들은 굉장히 좀 많이 밀렸거든요. 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머스크가 꿈꾸든 트럼프가 꿈꾸든 여러 가지 이슈들이 같이 가지만 결국 우주항공 쪽이 우리가 1등이냐 이 점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냥 거기에 뭐 저궤도 인공위성이나 스타쉽 같은 데 일부 부품을 대고 이런 정도로 아주 미미한 정도로 뭐 공헌을 할지 모르겠으되 우리나라 우주 어떤 자체 기술이 지금 뭐 중국이나 뭐 인도나 이렇게 뻥하면 날아가고 달나라 뭐 뒷면까지 가고 이런 정도의 기술에 비해서 네. 우리나라 지금 사실 달나라 가는 일정이 지금 예정되어 있는 게 제가 알기로는 2032년도거든요. 네. 6, 7년 이상 지금 떨어져 있고 그것도 뭐 성공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 보면 같이 꿈꿔서 와 저거 좋은데 라고 해도 결국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금 1, 2등 정도 스테이터스가 있는 섹터냐 아니냐가 지금 그 수익률에 더 힘차고 안 차고의 어떤 상황들을 좀 가르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좀 특징적인 섹터나 주식은 뭐가 있었을까요? 네, 뭐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오늘 특별한 건 사실 우리가 이제 조선주 그래도 맨날 조선 자체 배 만드는 데 있는 기업들 위주로 봤거든요. 네. HD 현대중공업 오늘도 뭐 하나오션 물론 좋았지만 오늘은 좀 기자재 쪽이 좋았어요. 그래서 성광밴드라든가 태광이라든가 뭐 세진중공업 이런 녀석들 좋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AI 쪽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돈 버는 소프트웨어 이렇게 좀 강조된 것이 오늘 SP소프트, 솔트룩스, 한컴 요 정도 있었고 원전도 BHI가 뭐 선두권, 두산 에너빌리티는
오늘 아마 두산의 그 그룹 뭐 합정 연행이라고 하죠. 그거 감독원에서 승인 받아서 좀 두산 그룹 자체가 좀 셌던 면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SKC 뭐 그 계열사가 이제 보조금 받는다 이래가지고 유리기판주 오전 중에 좀 강했고 로봇주 쪽도 조금 움직이는데 뭐 어저께 그 이름이 잘 제가 익숙치 않은데 카사디안이라고 하는 그 여자 그 킴 킴 카시디안인가? 킴 예. 카다시안. 네, 카다시안인가요? 헷갈려요. 뭐, 그 사람 영상 어제 짤에서 돌았거든요. 아, 그래요? 그 옵티머스를 선물을 받았는데 음. 뭐 부드럽게 그냥 웨이브 막 하면서 킴 카다시안하고 이 하트 표시도 하면서 막 이런 그 옵티머스 3인 것 같은데 그거 보여주면서 나온 그림도 있었고 간밤에는 또 BMW 조립하는데 휴머노이드가 쓰이는데 전작 모델보다 성능이 4배 이상 높아졌고 정확도가 7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나오다 보니까 이제 로봇주들이 또 한번 네. 뭐 기회가 되면서 오늘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주중에 MIT랑 또 휴머노이드 로봇 만든다는 이슈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림이 좋았고 아무래도 신고가 나는 건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야당 대표의 선고가 있다 보니까 이제 기대값이 그런 좀 정치 관련주 일부에 좀 영향이 있었고 52주 신고가 그러면 뭐 맨날 잘 나가는 바이오만 생각하지만 KT가 52주 신고가라는 거 몇 주째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건 쪽에서 중소형 건설주 쪽에서 가장 이제 흐름이 좋은 범양건영이 오늘 52주 신고가 내는 모습을 보여줬죠. 네.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야, 저 범양건영은 예전에 그 뭐죠? 그 오너하고 CEO하고 그 갈등 생겨가지고 그 오너가 그 투신하셨던 회사 아닌가요? 제가 그 모르겠어요. 스토리까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요새 이 며칠 전에 980원이었거든요. 네. 지금 이제 3,000원대까지 올라왔으니까요. 하여튼 그 기업들이 뭐라 그럴까 예전에 추억 속의 예전 기업들 네. 그런 기업들이 갑자기 화제의 기업들로 튀어 올라가지고 좀 뭐지 이건 뭐 요새 그러고 있는데 네. 자 일단 하여튼 우리 시장의 변동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위 예전에 그런 것들 동전주라고 했었잖아요. 네. 네. 이런 것들의 변동성이 가져다 주는 것도 좀 불안하긴 하고요. 사실 이번에 그 주중에 나왔던 이슈 중에 CJ가 그 바이오 사업부 판다 그래서 네. 이번 주에 가장 많이 오른 종목 중에 하나가 CJ 바이오 사이언스라고 있는데 CJ란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제가 알기로 한 3배 올랐는데 시가총액이 아직도 1,000억이 안 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 전엔 과연 얼마였다는 얘기냐 이렇게 보면은 한 3,400억짜리가 이번에 한 2-3배 올라가지고 1,000억 뭐 이런 정도까지 올라온 종목들도 가끔 있더라고요. 네, 그 안에서 좀 잘 선별하는 게 지금은 그러니까 또 제일 잘 중요한 선별이라는 것 게 같아요. 앞서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지만 수급이 안 좋고 네. 시장에 돈이 마르니까 사람들이 더 싼 거 쪽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작은 돈 가지고 2-3배 튀길 수 있는 섹터. 지금 뭐 조류라고 하면은 오늘 재건 이슈를 가지고 물론 오늘은 좀 내렸지만 네. 어제 또 급상승을 했던 게 결국 범양건영류의 중소형 건설주들이 많이 올랐는데 이런 녀석들 사실 시가총액 얼마 안 되거든요. 근데 우크라이나 가서 정말 재건을 할지 안 할지도 몰라요. 근데 작으니까 이걸 가지고 그냥 이슈를 만들어서 범양건영 대장주 만들면서 나머지 대여섯 개가 따라가는. 근데 따져보면 시가총액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플레이가 나오는 그런 단계들이 나오는 게 결국은 앞서서도 뭐 많은 분들이 지적을 공유해 주셨겠지만 시장에 돈이 없으니까 그런 레벨에 맞춰가지고 큰 주식보다는 아주 자잘한 거 가지고 좀 튀어보자. 이제 이런 흐름들이 나오는 게 결국은 뭐 코스피, 코스닥 조금 질의 차이가 있는데 코스닥의 중소형주들 움직이는 게 약간 이제 질적으로는 조금 저하돼 있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다음 주 체크해야 될 포인트 뭘로 잡아야 될까요? 다음 주는 아무래도 이번 주 내내 좀 설왕설래가 있었던 부분이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지금 방산이냐 재건이냐 네. 그건데 오늘 결론은 뭐였냐? 둘 다 피곤해.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실은 이번 주 중에 계속 뭐
바이든이 지금 이제 2달 남았는데 뭔 효과인지 모르겠어요. 뭐 할 수 있는 모든 걸 좀 우크라이나한테 좀 허용을 해주고 있거든요. 장거리 미사일도 허용해줬죠. 대인지뢰도 허용해줬죠. 어제는 또 부채 탕감을 6조 5천억 정도를 해준다 이렇게 또 나왔어요. 오, 이거 막판에 뭐 네. 완전히 우크라이나를 완전 해준데 이거 나중에 이제 트럼프한테 뭐 조금 좋은 입지를 만들어 주려고 그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는데 트럼프 쪽에서는 지금 화내고 있거든요. 왜 저래? 나는 2달 내로 전쟁 멈춰야 되는데 전쟁을 막 활성화시키고 있어.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너무 황당해하는 것 같고 네. 결국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는 받자마자 지금 그 미사일 이름도 좀 제가 좀 낯선데 에이테크스라 그래서 에이테크스. 6발을 확 날렸고 또 어제 부르는 ICBM이라고 이제 명명이 됐다. 오늘 새벽에는 정정이 되긴 했어요. 푸틴이 ICBM 아니라고 얘기해가지고 네. 뭐 어쨌든 그런 좀 중거리 미사일도 러시아에서 또 날렸고 뭐 대인지뢰도 앞으로 깔릴 것 같고 또 푸틴 그 러시아 쪽에서는 핵카드를 핵 보유국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도와주는 나라도 사용 가능하게 그 교리를 고치면서 우크라이나를 대상으로 될 수 있다 이렇게 바꿔놓은 게 또 공교롭게 부각이 되면서 전쟁이야 휴전이야 이거 가지고 다음 주에도 계속 좀 이슈가 될 것 같고요. 뭐 야당 대표의 그 선고 이슈도 월요일 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큰 시장의 틀을 바꾼다기보다는 사실 지난주에 그 있었던 선고 때문에 저는 한 가지 좀 시장이 안 좋았다고 저는 생각드는 게 금투세 폐지 11월이 이게 가능한 거냐 여부가 잘 모르겠어요. 쑥 들어갔거든요. 왜냐면 지금 당이 어떻게 되느냐 가지고 네. 뭐 400억을 물어내니 뭐니 물론 이제 더 가야 나오는 이슈지만 당장 발등에 불 떨어진 게 이런 데다가 다음 주에 또 더 구형량이 높은 선고가 남아 있다 보니까 진짜 월요일 날 어떤 판결이 나오느냐에 따라서는 금투세랑 지금 상법 그 개정의 이슈가 물론 중간중간 언급은 있었긴 해도 이게 좀 추동력이 있는 건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그래도 하고. 정치인들이 그렇게까지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당 차원에서 다 인정을 하고 그거를 번복하진 않겠죠. 그럴 거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되면 뭐 하는데 후폭풍이 그럼 다음 주 내로 어쨌든 해야 되거든요. 아직 그거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좀 얘기가 없어서 다음 주 후반에라도 그 폐지 쪽으로 어쨌든 뭐 본회의 결론이 났다 이렇게 나오면 시장에는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어저께 그 16개 주요 기업 사장단이 모여가지고 상법 개정 멈춰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또 야당에서는 이거를 연결고리로 해서 폐지를 한다라는 이제 이재명 대표의 또 얘기가 있단 말이죠. 물론 이제 폐지 후에 상법 개정도 밀어붙여 이렇게 하는 건데 물론 앞뒤 순서는 다릅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게 또 재계나 또 여당 쪽에서는 받기 어려운 카드다 이래가지고 약간의 좀 불협화음이 있는 부분이 있고 뭐 어쨌든 달러가 오늘 그 달러 인덱스가 107인가 넘었더라고요. 아침에 보니까. 오늘 환율이 1,402원이 넘었어요. 네, 환율도 1,400원대로 다시 올라서서 이게 물론 뭐 그냥 수출 지향형 기업들한테는 그냥 좋아 이거지만 뭐 그런 거보다도 환율의 어떤 방향성이 계속 약화가 된다라는 건 사실 뭐 화폐 가치가 약해지는데 장이 엄청 좋아 이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중장기로 봐서는 분명히 좀 안 좋은 이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저게 환율이 중국 때문이라는 얘기가 제일 많기는 하더라고요. 중국 위안화 이제 트럼프 당선이 되면 당선이 아니지 대통령 또 집권하게 되면은 이전처럼 이제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낮출 건데 그거에 네. 가장 좀 연동되는 게 원화여서 같이 그렇죠. 낮아질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제일 많긴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뭐 그런 얘기도 있고요. 중국이 최근에 뭐 추석 전후해 가지고 이제 부양책이 세게 나오면서 장자체는 세게 오른 거 맞는데 최근에 뉴스 나오는 거 보면은 이제 2,000조라고 지금 다 풀린 건 아닌데 그 정도만큼의 부양책을 했는데도 내수는 그렇게 신통하게 뭐 풀리고 있지 않다. 사람들이 돈은 있는데 안 쓴다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나라 차원에서도 그런 걸 경계를 하겠지만 사람들 자체가 지금 경기가 안 좋아지는데 내가 씀씀이를 좀 해프게 한다든지 그런 생각을
별로 안 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중국발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또 이렇게 좀 풀리게 되면 네. 어떤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는데 네. 지금 상황에서 좀 쉬워 보이진 않죠. 변수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다음 주부터. 다음 주 변수요. 일단 지금 뭐 코인 쪽으로는 너무 잘 나가고 있는데 오늘 기름을 또 하나 부은 게 있죠. 선물거래위원장이 뭐 취임날 그만두겠다고 오늘 공언을 해가지고 그래요? 그 SEC 그 챈들러인가 뭐 이름이 정확치는 않은데 그 사람이 오늘 얘기를 했어요. 트럼프 취임하는 날 자기 그만둔다고. 원래 그 20 게리 겐슬러 예. 말씀하신. 원래 트럼프도 네. 그날 자른다고 하긴 했었는데 취임하자마자 예, 그냥 본인이 그만두겠다고 해서 오늘 그거가 또 어떻게 보면 네. 코인 쪽에는 원래 그 양반이 되게 보수로운 자였다고 하더라고요. 가상자산 쪽에. 이번에 뭐 현물자산 ETF를 허용을 해주긴 했어도 굉장히 엄격하게 보는 사람이었어서 그 양반이 물러나가는 거에 대해서 또 코인은 좀 그림이 나올 것 같다 이런 얘기들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트리거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의 격화 여부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한 것 같고 저는 엔비디아 어저께 실적 나온 거에 대해서 좀 시장이 물론 오늘 아침 가격은 뭐 플러스 0.5%로 끝나긴 했어도 사실 몇 분기 동안 봐왔던 엔비디아 실적을 가지고 시장에서 평가라든가 그 반응이 나왔던 거에 비해서는 가장 좀 심심하지 않았냐? 결국은 더 이상 놀라지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봐서는 그리고 4분기 실적에 대한 이제 컨센서스 얘기할 때 우리 이제 시장에서 예측했던 최고치 매출 대비해서 그 컨센서스 때 이제 그 본인이 얘기했던 그 값이 조금 좀 하향돼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아서 그런 부분 때문에 뭐 엔비디아가 결국 뭐 블랙에 대한 성과가 엄청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제 그 올라가는 어떤 그 성장성에 대한 비율 자체가 조금 꺾일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를 시장에서는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결국은 엔비디아의 어떤 신화적인 움직임인 건 뭐 지금도 여전하지만 그 폭이 좀 줄어들고 엔비디아의 영향력이 좀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 증시 흐름은 좀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세요? 뭐 일단은 저는 트럼프 취임 전 지금 한 2달 정도 남았는데 여전히 시장이라는 데가 사실 시장을 보면서 느끼는 건 조금 덜 빠진다 느낌은 어쨌든 삼성전자의 뭐 자사주 수급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일단 표면적으로는 가시화되는 게 있으니까 덜 빠지는 느낌이거나 약간 단단해진다 이런 느낌은 있지만 이걸 기점으로 해서 막 신나게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다만 트럼프 트레이드나 머스크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것들을 차용해서 순간적인 뭐 순환매가 일어나는 정도의 상황들이 많은 것 같고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는 뭐 결국 우리나라에도 중요한 섹터들과 종목들이 상당히 뭐 직간접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방산주냐, 뭐 재건주냐 이런 이제 흐름들의 강원 상황들이 나올 것 같고 결론적으로는 환율과 금리의 현상이 어떤 식으로 풀리느냐 가지고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제 생각에는 한 2달 정도는 뭐 완만한 상승이라고 기본 전제는 깔고 싶은데 사실 우리가 지난주 이 시간쯤이나 그 전날쯤에는 IRA 관련된 폐지 가지고 2차 전지가 또 큰 조정을 순간적으로 받고 네. 저점을 깨는 상황들이 나왔던 것처럼 이번에 뭐 오늘 좀 제동이 걸리긴 했지만 트럼프의 내각이 사실은 제 생각에는 굉장히 젊고 불안정하고 이번에 빠른 낙마도 하는 순서도 있었지만 너무 빨리 급진적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 불협화음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계속 인수위원회나 이런 쪽에서 트럼프에 대한 구애 내지는 더 높은 자리를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트럼프의 생각이야 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강한 수두를 시장에 던져보는 그런 것들이 자주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폐지, IRA도 그랬지만 뭐 칩스법도 안 돼도 그냥 던져봐 이런 식으로 결국 트럼프가 계속 얘기하는 대로 왜 관세 주면 다 우리나라에서 공장 지어서 할 텐데 관세만 때리면 되지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것들을 받아서 나는 더 충성 경쟁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강성 발언들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트럼프 취임 전까지는. 그래서 네. 뭐 2차 전지든 반도체든 약간의 불안함을 갖고서 지금
짜박짜박 가지만 무섭게 못 가는 거죠. 왜냐하면 저러다가 한 방 또 맞으면 금방 또 두 자릿수 빠질 수 있음이야 이렇게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일단 우리가 트럼프 이후에 상대적으로 미국 대비해서 충분히 못 간 거에 대해서 뭐 이번에 폐지도 그렇잖아요. IRA도 의회 구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감안해 보면 분명히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된다고 자꾸 우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많이 좀 내려온 면들이 있었고 그게 결국은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어렵지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좀 따박따박 올라가는 면들이 며칠은 유지가 됐는데 그러다가 정책 인수팀에서 누가 또 강하게 얘기하면 또 한 방 또 맞아요. 근데 그게 결국은 트럼프 취임 후에 진짜로 하냐 안 하냐의 여부와 상관없이 지금은 목소리 크고 새롭게 새를 얻고 에너지 뭐 힘을 얻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에 휘둘리는 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약간의 불안함을 안고 그래도 많이 빠졌으니까 내년도에는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빠졌고 안 간 거에 대한 안갚음을 할 수 있는 상반기라고 생각하고 바닥에서 모으는 분들 있을 거라고 보고요. 사실 제가 일하는 쪽도 요새 분위기가 뭐냐면은 국내 전문가인데 뭐 전문가라고 하는 것도 좀 웃기지만 지금 막 미국 주식 공부해갖고 미국 주식 추천하라고 막 얘기가 나와요. 제가 그 속으로 아유 미국 다 왔다 이제. 그런 얘기 하는데도 뭐 매일 보면 다우랑 나스닥이 번갈아서 계속 신고가를 내는 거 보면 참 미국 시장은 어쨌든 지금 이제 축복을 받은 시장인 거 맞는데 기본적인 건 바뀐 게 없겠죠. 뭐 제가 봐서는 어디에서 끝날지 모르겠지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결국은 위험해지는 거니까요. 그렇죠. 지금 뭐 넉넉하게 보시는 분들이 뭐 엔비디아 이번에 실적 가지고서 PER 단을 40배 보는 게 적당해 이렇게 하지만 40배 보는 게 늘 적당할지 아니면 어느 순간엔 또 이상하게 보면서 40배는 말도 안 되지 20배로 줄여야지 이렇게 하면 반값이 될 수 있는 게 사실 시장의 척도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생각에서 미국장이 우선시되고 코인이 불장을 만들고는 있는데 그 부분도 어쨌든 우리나라의 어떤 뭐 팔이 안으로 굽는 상황으로 보면 지금 이제 마지막까지 고민하시고 이런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여기 털어서 미국장 가야 될까? 지금이라도 코인 지금 10만 불 임박인데 여기서 20만 불 갈 거니까 이제 탈까? 이제라도 이런 고민들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을 것 같은데 막차는 거의 안 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국내장에서 어떻게든 어렵게 견디신 거 끝을 여기서 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참 요즘 그 욕먹을 소리긴 한데 욕먹죠. 욕 예. 먹는데 근데 맞아요.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디서 이 상승세가 어떻게 근데 꺾일지. 원래 뭐 이런 말씀드리면 또 한 번 가열찬 욕이 한 번 나오겠지만 원래 정답과 유사한 답을 얘기할 때 원래 처음에 욕 먹습니다. 그러고 나서 조금 지나면 이제 사람들이 아 그때 그 사람이 얘기한 게 대충 맞았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일들을 제가 솔직히 30년 동안 여러 번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분들이 지금이라도 미장해야죠, 코인해야죠 이렇게 많이들 또 전향을 했다고 하면 나는 지킬래 여기를 빈집에 물 들어올 수 있어 이런 생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오히려 많이 들었습니다. 네. 네. 자 빠르게 지금 시점 그래서 우리가 좀 공부해야 되는 종목들이 뭐가 있는지 공부를 하신다기보다는 앞서서도 그런 얘기 들었는데 저는 그냥 생각이 그건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냥 넘버원인 것만 해. 주도주 고민하지만. 섹터의 1등주 그러니까 세계에서 인정해주는 세계에서 한국이 이건 제일 잘해. 이런 쪽만 갖고 계시면 뭐가 지금 장에서 걱정이실까 싶은데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게 조선이고 원전이고 또 방산 아니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여기 꼭지만 따왔는데 어쨌든 조선은 뭐 트럼프 자체도 인정을 해준 부분이고 원전은 이번 정부에서 뭐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만 다음 정권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2050년까지 로드맵을 연내 발표한다는 이슈도 있고요. 뭐 미국이 SMR 하고 싶어도 우리나라랑 손 안 잡고 어떤 식으로 하겠나 그런 생각 들고요. 자 이번 뭐 우리 방산에 원래 방산이 우리나라 제가 알기로는 재작년 말도 한 8등 9등 이랬는데
지금 한 5, 6등까지 올라왔다는데 27년까지 4등. 근데 1, 2, 3등은 넘사벽이에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러시아를 어떻게 넘어가겠습니까? 맞아요. 그거는 어려운데 4등까지 오른다고 하면 이건 사실 실질적으로 봐서는 미국 무기 어차피 서방에서 미국 무기 못 살 바에는 우리나라밖에 대안이 없는 거죠. 러시아랑 중국 걸 살 건 아니니까. 그렇게 보면 실질적으로는 넘버 2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결론이기 때문에 넘버 1은 힘들더라도 넘버 1, 2 정도 다투는 섹터는 뭐 여러분들의 포트에 상당 부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 면에서 오늘 뭐 주요한 종목들이 여러 개가 있었지만 결국은 조선과 원전의 뭐 주도주 섹터의 흐름은 결국은 계속될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거 빼고 세계가 안 돌아가는데 우리나라 업체들 빼고 다른 대안이 뭐가 있어야죠. 그리고 오늘 아마 마만가 할 때 그 아파트 공연이 네. 브루노 마스랑 로제랑 있는 걸로 아는데 로제 아마 다음 주인가 정식 앨범이 또 나오고 하기 때문에 YG 플러스가 오늘 장중에 한 25% 오른 것도 그런 요인이고요. 이 사실 우리가 그 드라마 안 만든다 그래갖고 스튜디오 드래곤조가 안 본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한번 차트 보시면 조금 놀래요. 요새 바닥에서 꽤 올라왔어요. 네, 조용히. 소외되고 있었던 현상에서. 그리고 휴머노이드 어쨌든 뭐 그래도 우리나라 로봇을 많이 쓰는 나라고 인구 대비해서 산업용 로봇 비율은 세계에서 1등이니까요. 로봇주가 뭐 면면을 보면 좀 개인적으로는 부족한 뭐 밸류를 갖고 있지만 어쨌든 인구 대비해서 많이 쓰는 나라라는 의미에서 로봇도 어찌됐든 경쟁력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전력 인프라 역시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우리나라 뭐 변압기라든가 송배전 선 이런 거에 대한 오더가 많이 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제품의 어떤 품질이라든가 가성비 그리고 납기 능력 이런 거에 대해서 분명히 세계 뭐 넘버를 줄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AI 소프트웨어 제가 계속 돈 버는 AI 말씀드리는데 뭐 엔비디아 하이닉스의 하드웨어 말고 소프트웨어 쪽으로도 분명히 이슈가 다시 한번 그러니까 작년 상반기에 많이 갔거나 올 상반 1월 달쯤에 갔다가 60, 70% 조정받은 섹터들인데 뭐 한컴을 비롯해서 오늘 상친 SP 소프트라든가 뭐 이스트 소프트라든가 이런 소프트자 이름 붙은 녀석들 좀 바닥에서 좀 돌고 있는 흐름이라서 그런 흐름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